course of에서 앞에 소가로 열고 그리고 자 컴마를 찾아야죠. 부사 성분을 찾아서 앞뒤 소가로 표시합니다. 자 파란색 형광펜, 노란색 형광펜 빨리 꺼내야지. 동진 아직 포토봉봉만 꺼내놓고 필통도 안 꺼내고. 자 in the course of는 전치사구예요. 얘는 뭐뭐의 과정에서 란 뜻입니다. 없다고? 자, 노력하는 과정에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어떤 발명품이 가지고 있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과정에서 You may encounter에서 끊어주세요. 자, encounter는 마주치다 라는 뜻입니다. 어휘 포인트 할까요? 특히 우연히 마주치는 것을 encounter이라고 합니다. 자, 요거 우리말로는 우연히 마주치는 걸 조우하다라고 하거든요. 자, 국어 어휘까지 한번 같이 배워볼까요? 조우하다. 조우가 뭐라고? 조우, 우연히 마주치다 의 뜻입니다. 자, 너는 조우할 수 있습니다. 자, brick wall에서 끊어주세요. 벽돌벽이죠. 브릭은 벽돌, 벽을 마주칩니다. 저항의 벽돌벽이요. resistance에다가 어휘 포인트. 저항이라는 뜻이죠. 저항. 됐죠? 자, 웬 앞에 소가로 열고 그 다음에 logically, through 앞에 소가로 열고 problem에서 닫아보자. 너가 생각하려고 노력할 때 너의 방식대로 your way. 자, logically는 논리적으로죠. through the problem, 그 문제를 통해. 자, 첫 문장부터 사실 굉장히 좀 부사구들 때문에 길어졌어요. 근데 핵심은 간단합니다. 짝진이 이 문장의 내용을 요약해봐. 발명할 때 벽을 마주친다. 그죠, 벽을 마주친다. 막 이상한 미사여구들이 붙어있지만 핵심 줄기만 가져가면 되거든. 발명하려고 할 때 너는 벽을 마주칠 거야 라는 거죠. 됐죠? 자, 다음 문장 보겠습니다. 자, such logical thinking에서 끊고요. 로지컬이 2번 연속 반복됐다는 건 키워드로 넣어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논리적으로 생각할 때 벽을 마주치게 되는 거고요. 이러한 논리적 사고는 자, 리니어 타입에서 리니어에다 어휘 포인트 하겠습니다. 라인이라는 단어가 들어가 있죠. 선형의 혹은 선형적인 이라는 뜻인데, 자, 선형이 여러분 한 줄을 뜻하거든요. 선, 라인이 들어가 있잖아. 라인, 그지? 그러면 이것도 퀴즈. 자, 그럼 비선형적이다는 무슨 의미일 것 같아? 비선형, 이제 이거의 반대 단어가 비선형이거든요. 비선형은 뭘까? 선형과 비선형의 대립구도를 잡는다면 선형은 한 줄로 획일적인 것을 뜻하고요. 그리고 비선형은 꼬불꼬불한 거니까 여러 가지 복잡한 형태를 의미하겠죠. 자, 다시 보겠습니다. 그러한 논리적 사고는 선형적인 유형의 자, 과정입니다. 프로세스는 과정 또는 처리란 뜻입니다. 논리적 사고는 선형적인 과정이다. 커마 위치 앞에 소가로 그리고 끝에 닫고 컴마 위치에다가 어퍼 포인트 하겠습니다. 그리고 그것은 우리의 추론 기술을 사용하죠. 리즈닝에다가 어휘. 추론입니다. 자, 이미 덜했어요. 어? 뭐라고? 이미 덜했습니다. 됐어요. 여기 안 했다고? 아, 너가 필기를 들었다고? 너 그래. 됐어요. 잘했어요. 다음 this works. fine. 끊고 이것은 작동합니다. 자, 이때 this는 this에다가 어휘 포인트하고 this는 별표한 다음 삽입 포인트가 될 수 있겠네요. 자, 얘는 앞에 있는 개념을 지칭하는 지시 대명사고요. 자, this는 논리적 사고 혹은 선형적 사고를 의미하겠죠. 자, 선형적으로, 획일적으로, 논리적으로 사고하는 건 잘 작동합니다. 웬 앞에 소가로 열고 자, 끝에 닫아주세요. 우리가 operating 끊고 작업할 때 in the area of는 볼펜 밑줄 긋고 뭐뭐의 영역에서입니다. What we know upper 포인트 그리고 have experience upper 포인트 한 다음에 의, 주, 동일, 동의 이렇게 필기해 주세요. 우리가 알고 있는 것 또는 우리가 경험했던 것의 영역에서 작업할 때는 잘 작동합니다. 자, 여기까지 한번 내용 다시 정리해 볼게요. 발명을 할 때
논리적 사고 하다 보면 벽을 마주칠 수 있어요. 이때 논리적 사고는 뭘 의미할까요? 하나의 획일적인 사고를 뜻하거든요. 당연할 수밖에 없는 게 여러분, 발명은 창의력의 영역이잖아. 발명은 비선형적으로 여러 생각을 해야 돼. 이것저것 많은 생각을 해야 되는데, 발명할 때 논리적인, 획일적인, 선형적인 사고를 하면 당연히 벽을 마주치겠죠. 이해했어요? 잘하는 친구들은 처음에서 끝나 이미. 그리고 이러한 논리적 사고는 추론 기술을 요구하는데 선형적 사고를 의미하고요. 그리고 이건 내가 잘 알고 있는 거 혹은 경험했던 거에서는 잘 작동할 수 있지만 however, 여기다 별표하고 어휘 포인트. 어디에서는 힘들겠어요? 발명에서는 힘들겠죠. 발명. 여기도 삽입이라고 적어주십시오. 하지만 왼 앞에 소가로 information에서 닫고, 자, new information에다가 밑줄 호리마. 새로운 정보는 어떤 단어에 대용할까? 쌤, 예? 갖고 온 거 같아요. 어? 안경, 동생이 안경 갖고 온 거 같아요. 어, 소리 성공했대요. 갖고 빨리 갖고 올게요. 그래. 올라오라 그러지. 올라왔는데 강의실에 그때 새로운 정보가 의미하는 건 앞에 나왔던 대용어 연결해야죠. 발명입니다. 발명. 하지만 우리가 발명을 다룰 필요가 있을 때는 deal with는 다루다 뜻이고요. 그리고 아이디어, 뷰포인트까지 다 어휘 포인트로 연결해 볼까요? 새로운 개념이나 정보나 관점, 다시 말하면 발명이죠. 발명을 할 때는, 자, 리니어 띵킹 끊고, 자, 아까도 나왔던 단어입니다. 자, 이거 무슨 뜻이라고요? 선형의란 뜻인데, 선형이 의미하는 건 일직선이에요. 일직선. 일직선이 의미하는 건 다시 말하면 획일적인 것을 의미하겠죠. 선형적 사고가 종종 comeup에서 어휘 어퍼 포인트 하겠습니다. short도 어퍼 포인트 하고, 자, comeup은 나타나다, 등장하다, appear의 뜻이에요. 나타나다. 그리고 여기는 유사보어라고 부릅니다. short가 형용사로 왔죠? 이거 부족한이란 뜻이 있어요. 어휘 포인트 해주십시오. 중첩. 부족한 것으로 나타날 것입니다. 자, 이거 봐봐. 여기 해석 보면 충분하지 않을 것이다. 너무 의역이 심하죠? 그래서 부족하게 나타날 것이다 라고 직역하는 게 좋겠습니다. 양력을 써도 안 보이니? 여기서 부정적인 맞죠? 일직선이요. 부정적인이라고 썼다고요, 내가 이거를? 이 백일적이니까. 자, 왜 그래, 무섭게. 자, 안경? 동생한테 맞춰오라 그래. 자, on the other hand. 반면에 적어주세요. 반면. 자, creativity by definition에서 끊고요. creativity는 S 주어 표시하겠습니다. 그러나 창의력은 involves를 끊고요. 자, 여러분, 여기도 creativity가 대용어예요. 자, 어떤 단어에 대용어일까? 동준이? 발명이겠죠. 발명은, 그러나 창의력은, 발명은 by definition 앞뒤 소가로 표시하겠습니다. 자, 확실히란 뜻이에요. 확실히. 여기도 해석에는 반영이 안 되어 있네요. 정의에 의해 이러면 안 되고요. 이게 분명함이란 뜻이 있거든. 근데 이건 웬만하면 by definition을 관용적으로 많이 쓰기 때문에 확실하게 라는 부사로 외우시는 게 좋습니다. 정의에 의해라고 하지 마세요. 자, 반면에 확실히 창의력은 포함합니다. 분명하게 포함합니다. application of new information 끊고요. 어휘 포인트. 새로운 정보의 응용을 포함합니다. 그리고 얘는 비선형을 의미하겠죠. 비선형을 응용해야 합니다. to 앞에 소가를 열고 all problems 끊고요. 자, 오래된이란 뜻도 있지만 기존으로 번역이 되어 있어요. 그냥 오래된으로 할게요. 저는 오래된 문제에 대한 새로운 정보의 응용을 포함합니다. 자, 그 다음 The conception of new viewpoints and idea. 똑같은 얘기가 반복된 거죠. 이것도 비선형을 의미하는 단어죠. 새로운 관점과 개념을 포함합니다. conception. 여기서는 구상이라고 번역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개념이란 뜻도 있고요.
개념을 떠올리는 것이니까 구상이란 뜻도 있습니다. 새로운 생각의 개념을 포함합니다. For this 앞뒤 소가로 이를 위해 You will be most effective에서 끊고 당신은 가장 효과적입니다. most effective에다가 어휘 포인트. 자, if 앞에 소가로 열고 그 다음 non-linear 자 닫아주세요. 자, 키워드 나왔죠? non-linear 밑줄 그어주십시오. 자, 너는 가장 효과적일 수 있습니다. 너가 배운다면 작업하는 것을. 자, non-linear는 아까 나왔던 linear의 반대니까 비선형의란 뜻입니다. 비선형이 의미하는 건 creative죠. creative. 창의적인. 그리고 매너는 예절이 아니고요. 방법이란 뜻이에요. 비선형의 방식으로 작동할 때 너는 가장 효과적이고 that is 앞뒤 소가로 즉 use 명령문입니다. 잠깐만. 이건 한글에서 보시면 안 돼요, 여러분들. 지금 콜론 다음에 새로운 문장이 시작된 거기 때문에 use에다가 어퍼 포인트하고 명령문이라고 적어주십시오. 병렬 아니에요. 병렬이면 and를 썼어야 돼. 사용하세요. 당신의 창의적인 뇌를 사용하십시오. 비선형적인 사고를 하라는 거죠. 즉 발명을 할 때 새로운 개념을 떠올려야 할 때는 선형적 사고, 논리적 사고를 하지 말고 비선형적인 사고를 해라. 그 다음 stated differently 앞뒤 소가로 표시할게요. 어퍼 포인트 하겠습니다. 자, stated differently고요. ed와 ly 동그라미 다르게 말하자면 정도로 이것도 비인칭 독립분사 구문이라고 불러요. 다르게 말해서 라는 뜻입니다. in other words랑 똑같아요. in other words. 다시 말해서, 다르게 말해서. 자, state가 말하다의 뜻이고 differently가 다르게잖아요. 다르게 말해진다면 정도로 if, ed가 생략되어 있는 비인칭 독립분사 구문이에요. 그냥 관용 표현이에요. 다르게 말해. 다시 말해. 자, 똑같은 주제문 반복이죠. if부터 매너까지 앞뒤 소가로 표시. 만약 당신이 생각한다면, 자, 여기도 어휘 포인트로 리니어에다가 밑줄. 지연아, 선형적 사고로 생각한다면 이 글에서 플러스 개념이니 마이너스 개념이니? 그죠, 마이너스 개념이죠. 너가 선형적 사고, 너가 선형적인 방식으로 생각한다면, 자, 당연히 마이너스 단어가 나올 겁니다. 너는 이 글에서는 마이너스야. 발명을 할 때, 창의적인 생각을 할 때는 엄밀히 말하면 사실 중립이긴 하죠. 왜냐면 앞에서 뭐라고 했냐면 내가 경험해 본 거, 내가 잘 알고 있는 거에서는 좋을 수 있다라고 했거든. 그걸 생각한 거니? 예. 그러면 굉장히 똑똑한 친구군요. 하지만 이 글에서 핵심 키워드 중 하나가 새로운 개념에서는 그러나 작동할 수 없다였기 때문에 핵심은 일단 리니어는 마이너스로 보는 게 맞을 겁니다. 결론은. 하지만 너가 선형적으로 생각하면 너는 보수적으로 변해요. 자, 이때 conservative에다가 어퍼 포인트 하고요. 얘는 비창의적인 거죠. non-creative가 될 겁니다. 창의적이지 못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걸 뻔한이라고 번역할 수 있잖아요. 뻔한이라는 단어가 뭐가 있냐면 apparent가 있어요. 이거 되게 중요한 형용사거든. apparent가 원래는 명백한이란 뜻이잖아. 그죠? 네. 근데 얘가 뻔한이란 뜻이 있어요. 자, 이 마이너스 의미로 갖고 있는 형용사입니다. 적어 이거 빨리. 자, 하지만 너는 선형적으로 사고하게 되면 너는 보수적이게 변합니다. 이거의 원래 뜻은 보수적인입니다. 그리고 keep coming with, 자, come up with에다가 볼펜으로 밑줄 그을게요. 얘는 생각해내다, 떠올리다의 뜻이죠. 그리고 어퍼 포인트는 keep과 ing고요. keep이랑 ing 동그라미. 자, 얘는 keep ing 구문입니다. 계속 뭐뭐 하다의 뜻이죠. 너는 계속해서 떠올리게 됩니다. 테크닉, 기술을 떠올리고 which에다가 어퍼 포인트 할게요. 그리고 are known에서 r랑 n, wn도 동그라미 해보자. 이미 알려져 있었던 기술들을
계속해서 떠올리게 될 겁니다. 자, 뭔가 좀 애매하게 중립적으로 서술했지만 부정적인 어감이 들어가 있어요. 보수적으로 생각하게 되고 계속 이미 알고 있었던 기술들만 생각해내게 된다. 새로운 걸 떠올릴 수 없다라는 의미죠. 한계점처럼 얘기하고 있습니다. 물론 이것은 what you don't want, 이건 확실한 마이너스가 맞네요. 너가 원하지 않을 것이라고 분명하게 마이너스 개념을 주었고요. 의, 주, 동입니다. 이건 물론 너가 원하지 않을 것입니다 라고 했네요. 자, 이 글의 주제문 말해보자. 학진이가 유명할 때 거기 선형적 사고는 새로운 개념을 떠올리기에 부적절하다죠. 그치? 근데 여러분 이게 되게 애매한 게 뭐냐면 요지 문제라는 게 있어요. 수능에도 요지 문제 나오잖아. 21번에 22번에 그치? 요지 문제. 근데 요지 문제는 여러분 중심 생각을 묻는 거거든. 어? 왜 학교에서 했던 걸로 맞아. 학교 프린트를 내가 만든 거야. 쌤이 말. 응? 네? 학교 프린트를 똑같이 만든 거야. 네. 응. 근데 요지가 뭐냐면 영어로 메인 아이디어예요. 근데 요지 문제 풀 때 생각보다 아이들이 많이 틀려오거든. 요지는 중심 생각이지 이 주변 생각을 고르면 안 돼. 예를 들어 볼게요. 자, 이 글에 요지를 묻는 문제가 나왔다고 해봅시다. 자, 요지를 묻는 문제인데 보기에 이게 있었어. 선형적 사고는 창의력을 방해한다. 이게 있고 하나는 비선형적 사고가 창의력을 증진시킨다. 이게 있어요. 둘 중에 하나를 답으로 골라야 돼. 뭘 고를래? 둘 중에 하나를 답으로 골라야 돼요. 다시 선형이 창의력을 저해한다라는 보기가 있고 비선형이 창의력을 증진시킨다라는 보기가 하나 있어요. 사실 아다르고 어다르긴 하거든. 근데 여기 1번과 2번에 이 두 개의 보기가 나왔다면 여러분 어떤 거 고를래? 1번 선형은 창의력을 선형은 창의력을 저해한다. 근거는? 응? 2번? 왜 2번을 1번을 찍은 친구는 왜 1번이라고 생각하고 2번을 찍은 친구는 왜 2번이라고 생각하나요? 응? 정답은 2번이 맞아요. 왜냐면 요지라는 건 이 화자의 중심 생각이거든. 영명제, 대우명제를 고르는 게 아니라 얘가 주장한 내용 그 자체를 골라야 돼요. 자, 보면 명령문이 이 사람의 생각을 담고 있지. 그치? 명령문을 찾았어야죠. 너의 창의적인 뇌를 사용하세요. 이런 창의적인 새로운 것들을 떠올리기 위해서는 창의적인 혹은 비선형적인 방법을 써야 한다가 이 사람의 주장이 들어가 있는 요지문이야. 비선형은 창의력을 방해한다라는 진술도 분명히 내용에 나와 있긴 하거든. 근데 이건 주변 생각이에요. 구문장이죠. 요지 문제가 생각보다 어려워. 수능에서도 유형이 다 다르잖아. 요지, 주장, 제목, 그리고 주제 다 다른 문제거든요. 그렇게 안 나오고. 응? 여기서 되게 쉽게 나오고. 아, 이건 제가 극한의 난이도를 올린 거고. 근데 여러분 변형 문제 풀다 보면 요지 어려울 거예요. 요지가 생각보다 까다로워. 28분까지. 쉽긴 하지만 쉬운 유형이긴 하지만 그래도 까다롭다고. 그렇게 쉬운 문제가 아니에요. 중심 생각을 골라야 합니다. 주변 생각이 아니라 내용 일치처럼 풀면 안 돼요. 알겠지? 자, 다음 질문 볼까요? 오늘 왜 이렇게 힘이 없냐? 자, 토마스 쿤이 나오네요. 여러분이 좋아하는 사람. 누군데요? 나도 몰라. 자, as 앞에 소가로 철학자예요. 자, as 앞에 소가로 프로퍼스트에서 닫아봐. 너는 왜 책이 두 개야? 자, 쿤이 제안했던 것처럼, 자, 이거 제안하다의 뜻입니다. 쿤이 제안했던 것처럼, 조용해. 자, our proposition에다가 S 표시. 자, proposition은 명제란 뜻입니다. 물티슈 있으세요? 한 번만 주시면 돼요. 자, 토마스 쿤이 제안했던 것처럼 우리의 명제는 about a world 앞뒤 소가로. 자, 빨리 필기해. 네. 그거 이따가 물로 지워져. 그거 수성이라서. 그래요? 얘는 물로 지워져.
자, 다시 세상에 대한 우리의 명제는 are embedded에서 끊고 r랑 1이 동그라미 어퍼 포인트. 자, embed는 끼워 넣다, 삽입하다의 뜻입니다. 자, 세상에 대한 우리의 명제가 자, 삽입되어 있습니다. within paradigms에서 with 앞에 소가로 paradigm에서 닫고 어휘 포인트는 paradigm입니다. 자, paradigm이라고 그냥 외래어로 외우기도 하는데 윤준아, paradigm이 뭐니? 한 시대를 풍미하는 사상이나 철학 같은 거, 그걸 paradigm이라고 하거든. 많이 들어봤지, paradigm? 이 시대의 paradigm. 그래요? 그 시대를 풍미하는 사상이나 철학 같은 걸 패러다임이라고 합니다. 그냥 패러다임이라고 외우시면 돼요. 자, 토마스 쿤이 제안했던 것처럼 우리의 세상에 대한 명제가 끼워 넣어져 있습니다. 패러다임 안에 roughly 앞에 소가로 열고 그 다음 theory에서 닫고 a conception 앞에 소가로 열고 끝에 닫으세요. 당연히 패러다임이라는 단어가 어려워서 뒤에 동격으로 2번이나 설명을 해주고 있습니다. roughly a network에서 끊고요. 자, roughly는 대강, 대충 뭐 이런 뜻이거든요. 대략적으로란 뜻입니다. 대강 또는 대충이라고 적어주십시오. 대충 말하자면 a network, 네트워크에다가 어휘 포인트 할게요. 네트워크의 연결망입니다. 자, interrelated도 어휘 포인트 해주시고요. 얘는 상호 연결된이죠. 저희 commitment, 우리 옳은 커밋으로 외웠잖아. 이거 무슨 뜻이야? commit. 그렇죠. 약속의 뜻이 있다고 했죠? 바로 나왔네 여기. 그죠? 왜? 약속이에요. 상호 연관된 이라는 뜻입니다. 상호 연관된 약속의 연결망이에요. To a particular theory 앞뒤 소가로 특정한 어떤 이론에 대한 상호 연결된 약속의 연결망, 이게 패러다임이래요. 그러니까 모두가 다 같이 연결돼서 하는 약속을 패러다임이라고 정의했고요. 첫 번째 동격이죠. 근데 이것도 사실 어려워. 한 번 더 동격을 줍니다. 컨셉션에다가 어휘 포인트. 얘는 개념이에요, 개념. 자, subject matter에서 끊고요. 자, subject matter에서 이 subject는 주제입니다. 주제 문제에 대한 개념이고, and methodological practice. 자, 뒤로 갈수록 더 어려워요. 자, method가 뭐니? method. 연기. 메소드 연기라는 그 방법론적인 연기를 의미하는 거. 이거 방법론의란 뜻이에요. 어려운 단어입니다. 방법론적인이란 뜻이에요. methodological. 이거 실험을 생각하시면 돼요. 쉽게 얘기하면 어떤 특정한 방식을 따르는 걸 뜻하거든. methodological practice는 방법론적 관행이에요. 관행. 자, 근데 한국어 해석 봐도 뭔 소린지 하나도 모르겠지? 네. 그지? 주절 중심으로만 요약하시면 돼요. 우리의 명제들은 세상의 패러다임에 삽입되어 있다라고 했지. 우리가 하는 생각은 여러 사람들이 만든 약속 안에 들어가 있다예요. 끝났죠. 이렇게만 할 수 있습니다. 할 수 있겠어요? 우리의 생각은, 우리의 명제는 남들이 만들어낸 그 연결된 약속 속에 우리의 생각과 명제가 들어가 있다가 이 글의 주제문이야. 즉 나의 생각은 남의 생각에 영향을 받는다는 거겠죠. 됐나요? 자, 그러므로 자, 왼 앞에 소가로 열고, 자, 더즈는 앞이 원인, 뒤가 결과가 될 때 쓰는 접속 부사거든. 그러므로 저희 팔짱 끼지 말고 필기를 해야지. 자, 왼 앞에 소가로 열고, 콤마에서 소가로 닫고. 자, 학진이도 저 펜 뚜껑을 열어야지. 펜 뚜껑을 열라고. 펜 뚜껑을. 아, 그래? 이제 쓸 거야. 자, 뭐라고? 뭐라는지 하나도 안 들리네. 자, 언더테이크는 자, 떠맞다 해, 떠맞다. 언더테이커 알지? 언더테이커. 네, 몰라요. 몰라? 이거 지연이나 아는구나. 그게 뭔데? 떠맞는 짬처리 당한 사람 아니야? 네. 언더테이커 나중에 휴대폰으로 검색해봐.
자, 그러므로 자, 과학자들이 연구를 떠맡게 될 때 연구를 수행하다라고 번역돼 있습니다. They do so에서 끊어주세요. 근데 그렇게 해요. from 앞에 소가로 within 앞에 소가로 열고요. 자, from은 원래 전치사기 때문에 명사를 목적으로 취해야 되는데 이거 약간 구어적인 특징이거든. 전치사의 목적으로 이렇게 전치사 명사가 오기도 합니다. 이거 문법적으로 봤을 땐 사실 좀 어색하긴 하지만 의미로 봤을 땐 전혀 문제가 없어요. 특정한 패러다임 안에서로부터 이렇게 번역하면 돼요. 특정한 패러다임 안에서로부터. 이해했나요? 네. 전치사의 목적으로 전치사 명사가 오고 있습니다. 자, 1번과 2번 문장 연결해야 된다고 했었죠. 1번 다시 한번 해석해보면 우리의 명제, 우리의 모든 생각은 남들의 생각, 남들과 연결되어 있는 약속에서 올 수 있다라고 했고요. 패러다임에서 오는데 그래서 그 결과 과학자들도 연구할 때는 패러다임 안에서 하게 돼요 라고 했네요. 됐죠? 모든 생각은 다 패러다임에서 오는 거니까. 자, 심지어 가장 정확한 측정조차, 자, 이때 exact를 엄밀한이라고 번역하기도 하거든. 엄격하고 밀도가 높은 것을 뜻해요. 정확한 거죠. 네. 자, 가장 정확한 exacting에다가 어휘 포인트. 저또 팔개고 감상하지 말고 저거 해. 이거. 자, 그러니까 호리미가 이기겠다 이번에. 자, 가장 자, 가장 정확한 측정조차도 아에서 끊고 sensible에서 끊은 다음에 어휘 포인트는 sensible입니다. 얘는 분별력 있는 이라는 뜻으로 많이 외우는데요. 이 분별력이 있다라는 건 합리적인을 의미합니다. 자, 가장 엄격한 측정조차 합리적입니다. from 앞에 소가로 끝에 닫고 within the paradigm에다가 upper 포인트. 자, 그 패러다임 안에서 합리적입니다. For example 앞뒤 소가로. 자, 이거 주어나 예시가 나오면 바로 앞문장에서 주제문을 정리해야 된다고 했죠. 이것도 생각해야 돼요. 자, 이건 3번 문장에서 1, 2, 3번 문장을 한 번에 요약을 해야 돼. 가장 정확한 측정은 어떤 단어의 대용어니? 과학이죠. 과학 중에서도 가장 정확한 수치를 요구하는 물리학이나 화학 같은 걸 겁니다. 가장 정확한 측정조차도 가장 엄밀한 과학조차도 결국은 패러다임에 속하게 된다라고 했으니까 자, 1, 2, 3번을 합쳐서 요약하면 자, 과학은 그리고 인간의 모든 생각은 특정한 약속, 특정한 패러다임 안에서 작동한다가 이 글의 주제문이에요. 됐죠? 네. 센심을 뭐라고 보여요? 적었잖아요. 이게 센심부터? 안 보여. 안 보인다고. 그건 반말이고 안 보여요. 예, 분별력 있는 합리적인입니다. 됐죠? 자, 다음 문장 갈게요. 예를 들면 자, 준홍이 룩은 명사로 무슨 뜻이야? 보다 명사로 봄이에요. 봄. 스프링. 봄. 약간 거 계절할 때. 뭔 계절 할 때 봄이야. 그냥 봄에 보다의 명사형이 봄이지. 개그잖아 그거는. 자, 인투 앞에 소가를 열고 마이크로스코프에서 닫아보세요. 자, 진짜 봄이란 뜻 없어요 여러분들. 왜 써? 아니 그냥 아니 한글로 봄이라고. 봄. 스프링을 뜻하는 봄이 아니고 보는 거에 명사형 봄. 그냥 배랑 같다고 생각. 봄? 아니 배랑 같다고 생각하는. 아직도 못 알아들은 거야 이거를? 그냥 쌤이 봄이라 쓴 거예요. 그래, 봄이라고. 봄. 원래 보다예요. 아니 저걸 명사로 쓴 거라고. 룩을 명사로 쓴 게 봄이라고. 그러면 진짜 봄이야. 그 스프링 봄이 아니라 그냥 이건 영어의 문제가 아닌 것 같아. 볼 때 봄. 그래 그거야. 그래 그거 쌤이 장난으로 쓴 거잖아. 그래 맞아. 원래 뜻이 원래 뜻이 봄이라고. 봄. 자, 자기 보는 거 어디를 들여다봐? 마이크로스코프가 나왔는데 치면 스코프가 뭐냐면 여러분들 이 눈에다가 갖다 대는 장비를 다 스코프라고 하거든. 배그 해봤죠? 배그? 네. 그래서 배. 그래. 그래서 스코프 앞에 지금 마이크로가 붙었잖아요. 마이크로는 아주 미세한이란 뜻이죠. 미세하게 보는 게 뭐야? 미세한 걸 보는 게 현미경이죠. 그러면 텔레스코프는 뭘까? 텔레스코프. 텔레는 멀리 있는 걸 뜻하거든요.
망원경을 텔레스컵이라고 합니다. 자, 한번 예를 들면 보는 것은 현미경을 들여다보는 것은 tells에다가 upper point SV 말해줍니다. 자, 사람 삼을 목적어 두 개가 나왔어요. nothing에다가 어휘 포인트 아무것도 말해주지 않아요. 현미경을 본다고 해서 아무것도 말해주지 않습니다. unless 앞에 소가로 열고 그 다음 instrument 끝에서 놔둘게요. 자, 현미경은 의미가 없대요. 과학은 의미가 없다. 됐죠? 대용어 연결했어요. 과학은 의미가 없어. 뭐가 없으면 의미가 없을 것 같아. 아직 안 나온 키워드 하나 있잖아. 패러다임이 없으면 의미가 없겠죠. 모든 과학은 패러다임 안에서 작동한다가 주제문이었잖아. 까먹으면 안 돼요. 그러니까 현미경은 의미가 없다라는 거, 쓸모가 없다라는 건 과학은 의미가 없다는 거고 패러다임 속에서 작동하지 않으면 의미가 없겠죠. 그러니까 unless 부분은 그냥 하나의 단어로 패러다임으로 요약이 되어야 돼. 자, 알겠지? 자, 윤준이 해석해보자. unless가 나왔어요. 너가 이미 unless informed에서 informed에다가 어휘 포인트. 자, 얘는 형용사입니다. 알고 있는 이란 뜻이에요. 너가 이미 알고 있지 않다면 자, 무엇을? The nature of instrument에다가 어휘 포인트 할게요. 요게 바로 패러다임의 대용어죠. 그 기구의 특성 혹은 본성입니다. 그 장비의 특성을 모른다면 자, 이때 instrument는 장비란 뜻이고요. 자, 장비의 특성이 바로 패러다임의 대용어예요. 알겠어요? 네. 약속 같은 거라고 했잖아. 패러다임은 모두가 다 같이 연결되어 있는 약속. 자, 그리고 what you're supposed to be looking at까지 쭉 밑줄 그세요. 여기 어법 문제 나면 어려워요, 여러분. 자, 승빈이 what이 의문사, you가 주어, 그 다음에 동사. at까지 통으로 다 동사예요. 여기까지가 동사. To be looking at이 동사구나. 아니, 아부터 끝에까지가 싹 다 동사고요. 왜냐면 be likely to, be supposed to 같은 게 동사의 길이를 늘릴 때 쓰는 성분이거든. 적어주세요. be supposed to가 후부정사가 뭐뭐 하기로 되어 있다라는 뜻이에요. 약간 be going to 같은 거야. 그리고 be ing, be looking at이 또 be ing로 쓰여서 동사 길이가 되게 길어졌긴 했는데 어쨌든 마지막에 뭐로 끝나야겠어? at으로 끝나야 돼요. look은 항상 at을 붙여야지 목적어를 취할 수 있거든. look at. 알겠지? look at me처럼. 그리고 at에다가 동그라미 하고 별표 3개 표시하세요. 불완전이라고 적어주십시오. looking 없어요. BING로 약간 진행형으로 좀 길이를 또 늘리기 위해서 진행형으로 쓴 거야. BING. 그냥 look을 써도 상관은 없습니다. 자, what은 뒷문장이 불완전해야 되기 때문에 여기서는 반드시 at 이라는 전치사로 끝내야 돼요. look은 일형식이기 때문에 완전한 문장으로 돼버리죠. 자, 다음 문장입니다. 자, 학진이 does. 그러므로 what we call major progress in science에서 끊고 어휘 포인트는 progress, upper 포인트는 what입니다. what에다가 s 그리고 we가 주, 의주, 동 적어주십시오. 의주동. what이 s는 맞아요. 해석해봐. 그러므로 우리가 부르는 것은 중요한 과정. 뭔 이게 과정이야. 프로그레스는 진보보다 그렇죠. 과정은 영어로 뭔데? 프로세스. 그렇죠. 아니, 지혜를 잘못 봤어. 우리가 주요한 과정으로 부르는 것은 우리가 과학에서 자 자꾸 뭐라 혼자 쭝얼거리는 자 과학에서 우리가 주요한 진보라고 보는 것은 이라고 했지. 이 안에서 딱 한 단어만 남기면 뭐 남길래? 패러다임. 아니 여기 화려담이 어딨어. 사이언스, 프로그레스, 메이저, 콜, 왓 이렇게 여러 단어 프로그레스요. 왓을 과학을 남겨야죠. 과학에서의 진보라고 했으면 과학이 더 중요하겠지. 그럼 진보는 필요 없어요. 독해할 때는 크게 필요는 없어. 즉 과학은 이라고 번역해도 상관이 하나도 없어요. 과학은 목적. 움직임이 아닙니다. 그러니까 독해할 때와 분석을 하는 건 달라. 독해할 때는 이게 주어가 됐으면 이 안에서 가장 핵심이 되는 성분 하나만 남기는 연습을 해야 돼. 독해만 하는 거. 독해를 할 때는. 과학에서 주요한 진보라고 부르는 것, 다시 말하면 과학이죠. 과학은 움직임이 아닙니다. 자, 프롬 앞에 소가로 열고요. 그 다음에
끝에 닫아 주십시오. 그리고 여기는 from to 구문을 반드시 알고 있었어야 돼요. from 세모, to 세모하고 upper 포인트 하겠습니다. 자, 준호가 from A to B는 어떻게 해석하는 성분이지? from A to B? 그렇죠. A에서 B로 오라고 방향성을 나타낼 때 써요. 더 적은 것에서 더 정확한 패러다임으로의 이동이 아닙니다. 자, 5번 별표하고 삽입 적어 주십시오. 응? 뭐라고 했어? from A to B? A에서 B로. 자, 5, 6번은 정말 전통적인 삽입 문제 포인트예요. 양보, 재진술. 자, 6번 문장에서 5번 문장에서 부정을 했지. 이거는 이게 아니에요 라고 부정했으면 그 다음엔 오히려 이겁니다 라고 재진술이 나오게 되어 있어요. 이거 세트로 외우시면 순서 문제나 삽입 문제 대비하기 좋습니다. 자, 부정문 다음에 rather, 오히려 뭐뭐이다 라고 진정한 진짜 답을 내놓는 거죠. 더 적은 패러다임에서 더 적게 정확한 것에서 더 정확한 패러다임으로의 이동이 아닙니다. 자, 이때 less랑 more에다가 어휘 포인트 하고요. 자, 과학이 발전한다라는 건 부정확에서 정확으로 가는 게 아니래요. 오히려 뭐냐면 rather, 앞뒤 소가로, 이것은 horizontal, 어휘 포인트 하겠습니다. 자, 얘는 수평의란 뜻입니다. 수평이 뭐니? 수평, 학진아. 이게 이렇게까지 생각할 일이야. 이게 수평이 뭐냐고. 수평 패러다임이라고요? 이건 뭔 대답이야. 수평이 무슨 의미냐고 한국어로. 수평을 맞추다. 양쪽을. 그러니까 수평이 뭔데? 양쪽을 동등하게. 가로선이야. 가로선. 수평선이 가로선이잖아. 그지? 그러면은 세로선을 뭐라고 불러? 지평선. 지평선이라고 있네. 수직선이지. 수직선이라고 부르지. 지평선. 지평선은 땅끝에. 자, 수평은 가로선이고요. 수직선이 직선 그 가로지르는 수직선 세로선입니다. 이건 수평적 이동입니다라고 했네요. 수평적 이동. 즉 진보라는 거, 과학이 진보한다라는 건 안 좋은 거에서 위로 업그레이드 되는 게 아니에요. 수평의 이동이니까 옆으로 이동하는 거죠. 계급이 동등한 거야. 자, 이건 수평의 이동입니다. from 앞에 소가로 열고 끝에 닫아 주십시오. 자, from에서 to에다가 다시 한번 upper 포인트 할게요. from to 구문입니다. 자, one way of seeing the world에서 끊고요. 자, 세상을 바라보는 한 방식에서 또 다른 방식으로의 이동이다라고 했네요. 자, 이거 중요한 문장이거든. 자, 과학은 항상 어떠한 패러다임 속에서 모든 생각이 만들어진다고 했지. 그러면 시대가 바뀌고 사상이 바뀌면, 패러다임이 바뀌면 과학의 내용도 달라질 거예요. 옳고 그름이 있어 없어? 없는 거죠. 부정확에서 정확으로 이동하는 게 아니라 그냥 패러다임이 바뀌고 약속이 바뀌면 과학도 함께 바뀌는 거예요. 알겠어요? 그래서 옳고 그름의 문제가 아니다. 과학의 발전은 그냥 약속이 바뀌는 거고, 이렇게 보는 거에서 저렇게 보는 거로 바뀌는 것일 뿐이다. 그래서 seeing the world는 월드 뷰라고 하거든요. 세계관을 뜻해요. 세계관이 바뀌는 것일 뿐입니다. 자, for 쿤 앞뒤 소가로 쿤에게, 자, 이건 여러분 근데 마지막까지 좀 이해하셔야 될 게, 실제 과학을 여러분 생각하시면 안 돼요. 실제 과학은 옳고 그름이 분명히 있어요. 예를 들면 지동설, 천동설 생각해봐봐. 천동설 잘못된 거잖아요. 지구 평평설. 그게 옳다는 게 아니야. 그러니까 실제 과학을 가져오면 안 되고 이 사람의 생각이에요. 이 사람의 철학에서는 그렇다는 거야. 쿤이라는 사람의 철학에서는 과학의 발전은 잘못된 것에서 올바른 걸로 발전하는 게 아니라 수평적으로 패러다임이 전환될 뿐이다 라고만 얘기하는 거예요. 이 사람의 철학의 내용입니다. 알겠어요? 실제 과학은 옳고 그름은 있죠. 근데 배경 지식을 갖고 오면 안 됩니다. 문제 풀 때는 지문 안의 정보로만 푸셔야 돼요. 자, 포쿤에게, 자, 마지막이 주제문입니다. 과학자들은 with 앞에 소가로 패러다임에서 닫아봐. 새로운 패러다임을 갖고 있으면 당연히 같게 보겠어요? 비슷하게 보겠어요? 다르게 보겠어요?
그렇죠. 새로운 게 나오면 다르게 보겠죠. from 앞에 해소가로 way에서 닫고 이렇게 앞뒤 대가로 그가 봤었던 방식과는 다르게 보게 될 것이다. 마지막 문장도 마무리. 됐죠? 네. 너무 쉽다. 자, 일단은 지문 수업은 마무리가 됐고요.